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인류사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그 세계사 백문백답의 첫 번째 질문에 있는 농경발상지는 사세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 일본의 역사의 의식을, 일본인들의 역사 의식에 대한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멕시코의 그 볼레도레스 그 절기와 그를 통해서 트로이 목마를 비판하는 그 내용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못하게 되냐면은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염병,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건 아닌데 중동 지역에서 발병이 됐는데, 중동 지역에서 발병이 되었지만은 치료약이 없는, 그리고 치사율이 중동 지역에 한해서 한 40%에 해당되는 그런 강력한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지난달 5월 20일이죠. 5월 20일경에 상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약 한 1000명 이상이 의심 환자로 지금 이렇게 진단이 되고, 서울, 경기도, 그 다음 충청남도, 북도는 아직 안 갔고, 충청남도 전역, 경기도 하고, 그 다음 부산 지역, 이렇게 색깔이 지도에 이렇게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 지역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과 역사에 대한 내용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관계가 있다. 치명적인,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사에 대한 오해, 우리 한국 국사에 대한 오해, 나이에 대한 오해, 결국에는 역사에 대한 오해인데,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대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처 관계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역사 없이 쩔쩔매는 모습이 메로스 전염병 앞에 쩔쩔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메로스 전염병이 우리 민족을 지금, 우리 국가를 흔들듯이 앞으로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와 나와의 관계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 단위로 해서 세계로 나가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거하고 결정적인 모양이 같은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메로스 환자가 발생되는 이 과정과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사스 환자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적에 대처하던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총리는 어느 분이 있었고 지금 총리는 어떻고, 그 당시에는 사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한 거거든. 사스가 상륙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중국 인근에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스에 대한 대책 회의를 아예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책을 하고 어떻게 가동할 거냐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준비를 해왔다가 사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맞춰서 바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사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서 이긴다는 이런 말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르스는 그게 아니에요.
메르스 환자 이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통보했는데도 그거 아니다. 그 확진 검사 받을 필요 없다라고 보이콧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콧하는 바람에 시간이 넘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잡아야 될 수 있을 때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거 한 사람 놓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경계를 안 하니까 막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막 퍼뜨린 사람들이 2차 감염 중에서 2차 감염자 중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 결국에는 2사람이 지금 사망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다른 병으로 사망사고 날 수 있는 몸인데 그거다가 덮쳐가지고 메르스 덮쳐갖고 결국 메르스 환자로 죽은 거로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을 몸인데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서 그만 진정이 됐는데 이제 그 경로가 1차 그런 사람이 2차 그랬지 또 2차인 사람이 3차까지 번져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그 증상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겁이 나는 건 뭐냐니까 겁이 난다 하는 것보다도 두려워할 내용이 자체가 뭐냐면 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왜 없느냐 이래 보니까 중동 지역에 오래전부터 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되는 이 전염률이 낮다는 거예요. 사람이 발병이 되었고 치사율은 10명 중에 4명이 죽어서 40%긴 40%지만은 전염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메르스 환자라고 하는 것에서 백신을 개발할 정도로 환자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인데 이 병으로 해서 죽는 사람 숫자가 급격히 낮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만들어 봐봐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만들어 놨는데 벌써부터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만들겠느냐 이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기 시작하면은 10몇 년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과 한 열흘 상간에 온 나라를 지금 전체를 국토를 말이야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가 해야 되니까 강원도 원주 경기도 충남 그다음 부산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정도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순천향병원이 있는데 벌써 여기 유언비어가 돈다는 거예요. 큰 병원 옆에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불순한 사람들의 어떤 책동으로 여기에 사람 2명이 벌써부터 생겼다. 이런. 의심 환자가 벌써 2명이 생겼다. 텔레비전에 색깔이 안 나오는데 그런 말이 민간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유언비어를 통해서 지금 국론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지금 문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뻔한 거짓말을 지금 이게 메르스하고 연결하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아이고 진짜 그렇는가 보다 싶어서 막 더 퍼뜨리는 거예요. 경계라고 더 퍼뜨리니까 이게 메르스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퍼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어렵다. 그런 어려운 중에 정치가들이 하는 그 행태가 이게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되는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읽어서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찾질 안 하고 그렇게 대처한 것에 대한 상황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아주 저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듯이 전국이 지금 이 메르스 환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 마치 전염병인데 이게 비가 많이 내려갖고 국가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지역만 해당되고 재난지역이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병이 전국으로 이제 나타날 징후가 있는데, 아니 그런 징후 속에서 그런데 대처한 국민들에 대해서 그 국가의 어떤 담당자에 대해서 정책을 하면서 지금 이 정부 지도자로 정부의 어떤 책임자로 하여금 흔들흔들하게 하는 이 공론을 분열시키는데 또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가의 그런 모습이라. 이 정치가의 모습에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또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정치가로 있을 적에,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는데 자기가 정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적에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 막 지적하듯이 대통령이 지적을 해서 안 되는데 책임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국론을 이렇게 알리고 하는 이 뉴스 전해지는 사람들이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서 나서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미숙해갖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메르스에 대한 그 영향이 워낙 잦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용 자체가 숙지가 안 되는, 경험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당장에 메르스 또 오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행동해서 결과가 이래 된 건데, 그건 우리 국가적인 위치에서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국가를 나서는 정부가 어떻다 저렇다 말할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걸 가지고 경험 없는데 대처하다가 생긴 일이라. 세월호 참사 사건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 보니까 상황이 자꾸 커져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고쳐지거든. 메르스도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험이 미숙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했구나,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전체가 공론이 형성이 안 된다는, 국가 재난적인 사고 앞에서도 국민들의 정체성이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로 볼 수 있는 위에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방역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전체가 다 유언비어가 나오면 유언비어의 내용을 차단하고 근거가 뭔지 분명해서 이걸 자꾸 차단해야 되는데, 유언비어가 나오면 그냥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발표라든지 이런 거는 텔레비전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는 아예 무시시키고 유언비어에 더 그러면서 책임없이 자기가 퍼뜨리고, 유언비어 속에 자기가 퍼뜨리고 날조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국민들의 정체성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본인이요 개의치가 않아요. 이 내용이 일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본이 역사 자체를 과거 역사를 참 오도한다,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오래전 전통으로 넘어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자기들이 바꾸는 그것 갖고 국론이 분열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일사불란한 단체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 당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것보다 얼마나 우리나라 같으면 반 이상은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런 사태로 만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이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파 확산해봐요. 우리나라 사람을 받아줄지도 모르지만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니까. 우리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할까? 안전지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주는 거 줄 때는 고맙다 말도 안 하고 넘보다 좀 많이 받아 몰랐고 그래 눈이 어렁어렁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닿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가의 역사, 우리 국가에 대한 분명한 역사로 인해서 나라 국민들과 국가의 역사와의 관계에서 이 정체성이 성립이 안 돼 있고 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좀 계산해갖고 안 되겠으면 다 도망가, 다 뿔뿔이 흩어져. 일본은 봤잖아, 쓰나미 났을 적에 잔인하리만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거예요. 응? 일본 우리가 방영 봤잖아요. 그 쓰나미, 원전 그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방사능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피폭당할 분명한 상황이야. 그건 아무리 방사능 복장을 입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들어가라. 정부의 총리가, 일본 총리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라. 사수해라. 사수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그런 일본을 향해서, 우리와 관계된 역사에 대해서 날조한다고 우리는 비평만 하고 앉아가지고 전혀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고 국민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무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평만 하고 말만 가지고 마치 나는 안 그런 듯이 나는 잘하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것이 지금 매로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 부분을 흔들고 있다. 그것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나의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흔든다. 이거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 역사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내용하고 세계사 이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인류 자체가 한 나라마다 역사 왜곡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서 세계사 인류사 인식에서 크게 오류가 있다. 그것 지금 근본적인 걸 자꾸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오류라고 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그걸 오류라는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멕시코의 볼라도레스 하고 지금부터 BC 기원전 8세기에 있는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비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로스가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가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나고 며칠 있다가 그것 한 10일인가 20일 정도 있다가 사고는 수습이 안 되고 자꾸 커지고 일이 커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종교 지도자를 불러놨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를 부른 자세를 볼 때고 그 자리를 보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 소위 말하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그 국론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참 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데 애를 쓰는 그 바르게 소위 말하면 객관적으로 가장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럴 적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겨냥해서 누구 이야기를 좀 들어야 자문이나 그 참모진들이 정치적인 참모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가는 방향을 적어도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종교 지도자가 어느 그룹에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황 끈앞풀이 되어지는, 교황의 그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교황의 끈앞풀 되어지는 천주교 지도자를 자기 독대를 하고 있고, 개신교 목사 김삼환 목사를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아주 미안해요 처박았다 해서, 나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김삼환 목사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1년 지나서 내년 4월 5일에 그때 가면, 지금 1년 전에 그때 그 설교 보면요, 내가 발언한 표현이 다 있어요. 내년 4월 5일 되면, 4월이나 5월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것은 지난 4월 달 때는 세월호 참사 1주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유족 모임에 못 갔거든. 1주년 어떤 그 행사에 참석 못 했거든. 오지 말라 해갖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노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거로서 액땜인갑다, 더 큰 일은 안 생기겠다 이랬는데, 5월 20일 날 발생한 이 메르스 환자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냐니까, 전염병이 돈다,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돈다, 위험한 항로를 가고 있는 세월호, 사고 나서 보니까 사고 안 난 것이 이상할 정도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배의 구조, 운항에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 당연히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가진 어떤 메르스라는 약도 없는, 백신도 없는 이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하고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누가 그 자리에서 그 배 타고 있으면은 반드시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메르스를 만약에 지금 비유한다고 하면요, 앞으로 어떤 사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너무 똑같다. 궁극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죽는 것밖에 뭐가 있나요? 다르게. 내가 지금에 바라보면서 메르스를 보면서 내한테 닥친다면은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내가 메르스에서 감염돼 가지고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이 세월호 참사에서도 죽음 앞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유족이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 정부를 해서 가함을 지를 게 아니라,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시키지 못했던 한 사람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메르스가 이 땅에 왔는데, 메르스에 대한 치사일로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가 가진 치사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똑같이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이런 부분에 천주교 신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제대로 밝히겠어요. 안 그러면 불교의 성녀가 밝히겠느냐? 명약관한 거예요. 명약관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탈을 쓴 그 천주교 신부에게 어느 거 하나라도 말이에요, 거기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연히 불교의 성녀는 종교의 탈을 쓴,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종교의 꼭두각시라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란 이름을 들미거나 안 들미거나 이걸 다 생략하고, 이런 종교라는 제 개념에 분류로 된 데서 개신교 목사 외에는요, 적어도 평소에 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개신교 목사인데, 보통적인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내용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월호 사건과 메로스를 연결해서 1년 사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4월 5일에 되어지는 이 발생되어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얼마나 국가와 더불어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세월호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야지. 또다시 메로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메로스파가 또 생길 거예요. 또 세월호파가 생겨서 정치 막 지금 행사를 하듯이 또 메로스파가 생겨서 또 지금 잔당을 당 만들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 국가가 얼마나 약한지,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허수아비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차피 누구든지 당하는 그 죽음의 환경에 닿으면 어느 누가 거기서 살아날 길이 아무도 없어요. 이병철도 지금 이건희 회장도 끄떡끄떡한 거예요 지금. 메로스 이 견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가면 그도 메로스 환자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몸이 약하니까 어림도 없어요. 메로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것, 우선은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북하고 뭔가 아까도 그랬지만 뭔가 받아먹을 적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안 주면 나는 왜 안 줘? 하고 이제 그렇게 달라드는 이 국민들의 지금 이렇게 만드는 정부의 실책은 있지만은 보통 때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메로스를 이렇게 막 사건이 막 이렇게 커지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다 그러거든. 아니 언제는 믿었어요? 만날 반대만 하고 만날 지적만 하던 정부에 뭔가 해준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만날 받기만 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로 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다 한다니까.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던 사람은요 그만 입에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정부를 지적할 거예요. 안 그러면 참 국민들을 야단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다 못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매스컴에 나서 떠들 것도 못해요. 안 떠들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라니까. 텔레비전 안 놓은 사람이 오히려 애국자고 잠잠하게 소문이 나도 자기 들은 대로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유언비어 옮기지 않고 유언비어 말 날조하고 만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국가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지금도 벌써 메로스 때문에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중국보다 못하다 이래하고 홍콩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메로스 한자가 있으면서 있다가 이 사람을 출국시킨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니까 환자인 줄 알면서도 출국시킨 나라. 이러니 대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어쨌든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정치하는 그 습관으로 그저 구정하고 지적하고 지금 기둥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기둥이 없고 국민은 국민대로 이완되어 있고 지도자들 지금 자세가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지금 국가 전체가 국민들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차분하게 지금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이 어떤 힘을 줘가지고 관계자들 하여금 어떻게든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그걸 뭐 나무라 봐봐야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협조해가지고 우리 자신에서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사람들도 그 환자들 대처하면 빨리 협조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게 총력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야죠.
정체성 없다, 정체성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 가운데 역사만 갖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언젠가는 요 역사를 제대로 잡으면은 후손들이 막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역사를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런 메로스 사건이 탁 덮치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더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메로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우리가 보면서 죽은 사람, 현재 메로스로 죽었다 하는 사람은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지 않은 것 똑같은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 있는 배인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고 이래 본다는 거예요. 마치 메로스 아니라도 그 사람의 환처 보니까, 이 내용을 이래 쭉 이래 설명하는데 보니까 악성 여러 가지 감염이 돼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데, 메로스가 떠보니까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로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있는데, 인체적인 면역체계인데,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는데, 메로스는 그 면역체계의 데드라인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에요. 메로스 걸렸다가 낫는 사람도 있다. 메로스가 잠복했는데 치유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았다. 뭘 가야하느냐? 약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가지고 이겼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메로스라고 하는 전염병이라 어느 나라에 가고 어느 나라에 안 가는 거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녀요. 면역체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인해서 어느 나라에서 많이 퍼뜨리고 어느 나라에서 적게 죽고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령층을 봐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면은, 그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면은 면역력이 약해서 죽는 것이 시설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면역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메로스에 대해서 우리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은 모든 사람이 메로스를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일반 사람은 메로스를 견딜 수 있다. 와도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만 있으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견뎌나간다. 뭘 비교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낮에 밖에서 좀 전도하느라고 좀 땀을 좀 흘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더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날씨가 아직까지 올 6월 초니까 찬물로 하기에는 조금 차왔어요. 그래도 찬물로 하고 썩 하고 나니까 시원하게, 예배장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몸이 아주 가뿐했죠. 우리 한번 생각해, 그것도 관계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찬물로 하면 몸이 오싹한다 싶은데도 그래도 견디나가는 거예요. 견디나가니까 싼짠한 기분 없고 막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런 찬물에 어림도 없어요. 지금에 샤워할 수 있을까? 찬물에. 약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거는 메로스라는 전염병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력은 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면역력이 있어요. 인체에 면역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병균에 대한 것도 면역력이고, 내가 먹는 소화하는 것도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도 면역력이 있고, 어떤 거는 독을 먹어도, 똑같은 양의 독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독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 독을 도무지 못해갖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설사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면역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메로스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들 전체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사람이 가진 병균에 대한 사람을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면역력의 데드라인이 메로스로서 나타내는 지표겠구나. 그러면 메로스로서 죽는 사람은 그는 면역력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데드라인을 보여준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나라가 위태할 정도로 약도 없는데 백신도 없는데 지금 누굴 보고 탓하고 어떻게 하라고 정부를 향해서 탓만 하고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비평만 하고. 이런 어려운 일에 국민들 전체가 통일된 자세를 보여줘야 메로스 자체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정성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야지. 뭐 그냥 순풍에 돛다듯이 배 타고 잘 갈 때는 소문난 나라가 되고 어려운 당하면 풍지박산 되는 그게 무슨 국가가 되고 그게 무슨 힘있는 OECD 국가 뭐 된다고 자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걸 당할 적에 국민들 전체가 국론을 통일시켜서 국가와 같이 더불어서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세계 사람들한테 인류 가운데 보여줘야 명실공히 OECD 국가다운 OECD 국가에 들어간 그런 어떤 체제를 갖춰가는 중에 있지. 경험도 안 해본 일을 가지고 당하면 누구든지요. 이 경험이라는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한 역사란 역사. 각 나라가 당하는 역사. 그게 바로 개인에게선 경험이고 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난번에 사수할 적에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대처하고 지금은 메로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엉성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할 때 거기서 버릇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서 메로스가 공격하고 있다 이란다면은 인체가 아닌 신체 면역 시스템 아닌 우리 몸에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내가 생기는 버릇들 내 환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이런 것이 점차 쌓이면서 메로스를 통해서 봐도 이거는 국론을 분열시킬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이럴 때일수록 더 탄탄해질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발휘가 된다는 거지. 다른 역사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또 있긴 있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지내기를 바라죠. 앞으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서 메로스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바라기는 여기서 끝을 나면 좋겠다. 온 국민들이 단합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 가지고 끝을 내겠어요. 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